전에 이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죠. 미성년자 법률행위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 1차적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되는데, 일반적이죠. 친권자가 대리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또는 없거나 하는 경우에 제2차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한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이 인정하고 있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라던가, 처분이 허락된 경우라던가, 아니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갖다 처분하는 법률행위라던가, 아니면 영업활동을 하도록 한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앞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 틀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 그걸 전제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천천히 읽어보고요. 앞에 1번까지만 한번 보시죠. 갑이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안에 저렇게 생년월일이 나와 있으면 날짜를 유념해야 되는가 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10월 21생이고요. 97년 16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K회사에 입사하여 월 2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혼자 살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이 2016년 11월 10일 날 S회사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하고 한도액 400만 원짜리 카드를 수령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많죠, 그렇죠? 그 카드를 받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넥타이, 구두를 샀고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 22일 날은 친구들과 유흥주점에서 생일 파티를 겸해서 술과 노래방 시설이 있는지 어떻든 그런 이용을 하고 180만 원을 긁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제일에 갑이 받아보니까 다 합쳐서 218만 원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180만 원에 218만 원. 그렇죠? 그러자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야. 자기 월급 이상을 날렸으니까요. 그러죠. 그러자 S회사에 대고 박영복 교수한테 민법을 들었더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취소의 효과를 주장하는 거죠. 이상하다. 이게 여러분들 계속 218만 원, 19만 원, 만 원은 이자라고 칩시다. 218만 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1번, 이 이용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근거, 이유 설명을 하라. 그리고 만약에 취소한다면 양자 간의 관계, 이걸 이제 법적인 관계만 따지니까 법률관계가 뭐랬죠? 권리와 의무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나온 김에 더 한편, 이제 1번은 문제는 여기까지만 사안을 보면 되는 것이고요. 2번에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러던 중에 12월 25일 월급을 받고 월급비에서 생활비 제외하고 나머지 남는 게 이제 100만 원이니까요. 100만 원만 지급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대금은 지급할 수 없다면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매매계약 취소, 저 100만 원이 한 역할이 뭐냐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1, 2번과 별개로 만일 그 백화점에서
사실 백화점이라고 하더라도 각 매장이죠. 사실은 관련 매장인 넥타이, 그리고 넥타이 파는 곳, 그다음 구두 파는 곳과 또 하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 각 그 매장에 대해서 이용 계약을 모두 구매 계약이라든가 유흥점 이용한 계약을 모두 각 개별적인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통지했다.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한가 취소가. 지금 취소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신용카드 이용 계약에 대한 S카드사와의 계약 취소 문제가 1번이고 이 3번에는 각 개별적인 구두 매매 계약, 넥타이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흥점 이용 계약, 유흥 계약이라고 칩시다. 뭐 넓은 의미에 보면은 이게 이제 복합된 계약인데 술을 사 먹었다 하면 매매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일종의 거기서 서비스도 받고 노래를 할 수 있다던가 등등이라면 뭐 기타 다른 계약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나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계약도 취소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가 나온다면 그 이유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 부재로는 학생들은 먼저 생각해 봤을 테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천천히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 뭐 스케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이라는 친구가 맨 위에 S카드사와 먼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그걸 카드를 받자마자 이제 2번 밥이 각 백화점에 가서 구두, 넥타이 구매 계약, 매매 계약이죠. 유흥업주에 가서 매매 및 서비스를 받았다면 서비스를 제공받은 혼합된 형태의 계약. 서비스를 우리말로 한다면 뭐 용역이라던가 노무 뭐 이렇게 번역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사실은 S카드사와 유흥주점이라던가 저 백화점 내지는 구두 넥타이 파는 매장과의 관계는 가맹점 계약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가맹점 계약 하에서 고객의 카드가 청구되면 먼저 S카드사에서 그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유흥업단과 백화점에. 그 후에 S카드에서는 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의 근거로 뭐 결제일에 가백에 청구하는 형태, 이런 계약 형태죠. 그것은 그 지난 수업 강의안 아래 각 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그러면 S카드사에 대해서 이용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이 논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자세히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내용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야 이것도 조금 짧게 여러분들이 기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든 논리적으로는 먼저 취소권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취소권의 발생 원인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앞서서 취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취소를 이게 저 뒤에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라고 별도로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그걸 먼저 저 140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중요한 것을 여기서 정리해보고 또 그 뒤에 해당될 때 다시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사례, 이 신용카드하고 저 뒤에 있는
사례 2번 풀기 위한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지식만 여기서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권 무효와 다른 점은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런데 취소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취소를 하면 무효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이 말은 뒤집으면 취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유효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유효의 법률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자가, 취소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권을 부여합니다. 우리 민법은. 따라서 무효와 취소는 이제 조금 구별되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취소 사유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다음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를 저 뒤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중 하나가 우리가 배운 여기에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그 다음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럼 이것도 뭐야?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것도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하지 않으면 그냥 유효다. 유효한 법률행위다 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자, 즉 제한능력자와 그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필요한 영역에서는 즉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그의 대리인인 법정 대리인을 말하는 거죠. 즉 친권자라고 칭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승계인, 이 취소권만을 승계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제 포괄 승계인, 상속 같은 경우로 한 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제한능력자, 법정 대리인 및 승계인인데 그냥 우리가 필요한 영역은 여기서 제한능력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형성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법률관계가 이미 있는 걸 소멸시키는 것도 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취소는 만들어진 법률행위를 없는 것 같이, 즉 만들어진 법률관계를 없애는 거예요. 형성권은 따라서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관계가 소멸돼 버린다는 거죠. 그게 형성권입니다. 전형적인 형성권의 예가 취소권이고 계약 해제권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뭘로 해야 되느냐면 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B라는 사람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부동산 매매계약. 그래놓고 B는 다시금 C에게 재매매계약을 체결했어. 전매라는 뜻은 또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할 때 A가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은 자기의 법률행위를 체결한 B와의 사이야. 따라서 B에 대해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는 A와의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B에 대해서, 즉 자기의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든 취소권은 행사해야만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제도를 개괄적으로 머릿속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의, 요건, 효과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간다면 의의 개념, 요건은 법률 요건, 효과는 그로 인한 효과니까 법률 효과가 되는데 이 형성권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요건은 성립 요건이고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요건, 효과,
행사 효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취소의 효과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141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간주하는 거야.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소급적이라는 말을 써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소급이라는 뜻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글씨체 달리 과거까지 거슬러 가서 영향을 미치게 한다라는 뜻이 소급이에요. 소급하여.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 취소권을 행사한 이 현 시점에 그 취소라는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특정 시점까지 거슬러 가서 효력이 발생한 것 같이 된답니다. 따라서 그 소급표를 여기다 붙여보니까 취소를 하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이렇게 소급적으로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 소급적 무효라는 게. 따라서 취소 요건은 저 양가로 1번 소급적 무효.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발생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지금 법률행위는 일반 계약으로 이해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양 당사자 의사 표시가 필요한 것이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이고 일방의 의사 표시인 경우는 단독행위고 이런 거죠. 따라서 그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채권도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끝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미 그럼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행한 게 있다면 그것은 돌려줘야 되는 원상 회복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부당이득 의무다라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별도의 제도인 이 부당이득 제도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741조서부터요. 자, 여러분 법조문 741조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741조요.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741조를 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반환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있어요. 747조 보면은 원물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야. 원물. 받은 물건을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반환할 수 없으면 그 목적물을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가액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액 반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액 반환의 경우에 범위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수익자 서원이라면 저게 돌려줘야 될지 몰랐다면 그럼 뭐야? 이 법률상 원인 없이 넘어왔다는 것을 몰랐다. 이게 선의고 그 사실을 알으면 악의야. 악의의 이익을 받는 자를 수익이라고 합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 다시금 741조를 보면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이익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야. 또는 이익 반환 청구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여기 이 741조를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741조에서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채권법, 그 중에서 강론 영역이니까 여기선 참고 삼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조문은 뭐뭐 하다면 뭐뭐 하다. 앞에 요건이고 뒤에 결과입니다. 어떠한 권리라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앞에 요건이야. 뭐뭐 한다면 이익 반환해야 한다. 이익 반환 의무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앞에 있는
요건에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지만 여기서 세분해서 설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을 것 하나, 이게 이제 수익자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은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을 것, 타인이죠. 그 다음 그 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었을 것, 이거죠. 이러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효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성립. 두 번째는 반환 범위를 따져지게 된다는 거죠. 반환 범위를 보면 원물로 반환할 경우에는 그걸 돌려주면 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가액 반환, 반환 범위는 선의, 악의 나눠서 선의는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 돌려주면 되고 현존이익 반환입니다. 반면에 악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만큼의 돈, 또 손해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해봤고요. 선의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 의미에서는 선의 악의를 나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제한 능력자에겐 특칙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취소한 법률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제한 능력자가 선의건 악의건 상관없이 이건 누굴 보호한다는 거야? 제한 능력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환이라는 뜻은 뭐 갚거나 돌려준다 이런 뜻을 보면 반환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안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야. 즉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가액 반환. 그런데 그 범위는 선의 수익자, 그 다음 악의 수익자로 나눈다. 그 반면에 여기엔 특칙이 있는데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현존이익만 반환, 악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항을 나눠서요. 취소할 수 있는, 지금 취소를 보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행위를 갖다 추인한다는 것은 아직 취소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취소권의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추인을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거야. 추인을 한다면. 유효하게 확정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14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서 보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미성년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거죠. 따라서 소멸된 이후에는 뭐야? 미성년 상태를 벗어났거나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 보면 착오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주인하는 경우는 이것은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야?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인 상태인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법정 대리인은, 부모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것은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야. 이것을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 이제 지금 보겠습니다. 사유는 그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유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이의 보유라는 뜻은 이건 추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하는 것을 이의를
보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실이냐면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과 같은 사유 6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반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이런 것입니다. 뒤에 내용 여기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이행하면은 이 추인 사유가 되고, 다만 그것이 이의를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취소권은 일반적으로 이 크게 3가지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하나는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멸돼 버리니까 그 법률 관계는 무효가 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취소권이 소멸하고, 그다음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유가 추인을 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조금은 법정 추인, 이런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니까 이 2가지는 이제 설명이 되는데, 3번째는 기관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취소권에 관해서는 이 146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 뜻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하고 같습니다. 3년 내에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 이르는 것으로 저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이것을 취소권의 소멸이라고 하는데 단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소멸시효보다는 좀 짧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취소와 관련된 기본 골격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례를 들어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이제 그러면 취소를 했을 경우에 법률관, 여기 보면 취소된다면 법률관계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지금 나온 내용을 이해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취소가 가능한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소권이 발생을 하고, 즉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행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취소권의 발생 요건인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례가. 왜냐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미성년자인가를 보는데, 우리 법조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개념,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4조에 19세의 성년에 이른다라는 규정만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반대로 보면 19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미성년자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19세로 나누니까 이 나이를 따져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연령은 날짜 계산은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면서 한 달 후 이러면 오늘이 아닌 내일, 즉 내일 0시서부터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그런데 나이 계산은 초일, 태어난 날도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례에서 언제 태어났다고 하느냐면, 여기 지금 사례를 또 절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강의안에 보면 11월 22일 출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것은 뭐 오전이 됐던 오후에 됐지만, 오전 97년이었나? 우리 문제가 그렇게 해서 오전 0시부터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 되는 0시를 기준으로 생일이 된다면 그 밤 12시에, 전날 밤 12시,
21일 밤 12시 또는 22일 오전 0시 뭐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년이 되는 것은 그러면 22일 오전 0시고 미성년은 21일 오후 12시까지는 미성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 지금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11월 10일 날 이용계약 체결했으니까 미성년자인 상태이다 인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로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를 이용계약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가 되고, 또 이제 두 번째 보자 하는 것입니다. 취소권 위반. 동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항과 관련된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근데 우리 사례에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죠. 권리만을 얻는, 이용카드를 이용만 하는 권리라고 하지만 나중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 사용액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니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렇다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한 행위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6조에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경우 그 재산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 여기 범위라는 것은 사용 목적이 아니라 재산 범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취소가 가능한 것은 둘을 따져 법정대리인의 동의. 왜냐? 이 동의는 의사표시지만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평상시 행동이라던가 그냥 두고 봤으니까 이거 묵시적 동의도라고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했다면 여기 지금 이용카드 하는 월 400만 원, 월급은 200만 원이지만 이것도 처분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당된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취소할 수 없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초점은 동의가 있었느냐 또는 처분을 허락했느냐의 초점인데,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그러면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나이, 지능, 직업 경력, 뭐 대리인과 같이 살고 있는지, 독자적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그다음 지금 맺는 그 구체적인 계약 성질,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 제가 밑줄 친 것만 초점을 놓고 본다면 이제 접근하는 그냥 방법입니다. 더 자세히 따져야겠지만 저는 요 정도로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월 소득은 200만 원인데 한도액을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부모가 동의 또는 허락한 재산의 범위를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범위는 넘어섰다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갑의 법정 대리인 부모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에 동의했거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했다는 증거는 없고, 이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할 수 있는 400만 원이라는 액수에 비춰보면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S카드사와의 신용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취소를 한다면, 취소권을 행사한다면, 여기서는 했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또 했다면 소급적으로 부여가 된다. 그럼 계약 체결하지 않은 상태와 같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계약에 기해서 아무런 이행이 없다면 더 이상 법률 관계가 없고 따라서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이제 이행한 게 있으면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줘야 한다.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발생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당이득 제도에 기해서 그 범위 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든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범위와 관련해서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뭐였죠? 현존 이익에 반환만 하면 된다. 남아있는 받은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것만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세 가지 요건을 봤죠. 한쪽은 이득을 받고 상대방은 손해를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득을 본 게 뭐냐 이거죠. 여기서 갑으로서는 물품 대금이나 그 유흥주점 이용 대가인 218만 원이라고 했죠. 앞에서 그것을 S카드사가 가맹점에 대신 지급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따라서 여기서는 S카드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왜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됐느냐면 법률상 이유는 그들의 매매 계약 또는 이용 계약에 기한 대금이거든요. 그렇죠? 넥타이라던가 뭐 등등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다 무효가 된다면 여기서 보면 이건 잘 무시하십시오. 지금 설명은. 왜냐하면 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건 신용 구매 카드 계약, 카드사와의 신용 카드 이용 계약, 그것을 무효화시켰으니까 그러면 카드사에서는 대신 지급해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갑이 갖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 준 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갑으로서는 대금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을 얻었고 그럼 S카드사에서는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고 그만큼 그들 사이에 법률상 원인도 없고 왜냐하면 계약이 취소 무효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럼 그 받은 이익을 즉 카드 이용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다만 그 반환 범위에서 미성년자야 갑이. 따라서 그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범위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익은 받았다고 있는 것은 그게 그대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있거나 아니면 형태를 바꾸어서 남아 있다면 반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돈 218만 원이 유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갑으로서는 세이브한 거죠. 그만큼. 그렇죠. 218만 원만큼. 따라서 이것은 남아있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여기 뒤에 이익이 현존하고 있는지에 관한 증명과 관련해서는 제한능력자 쪽에서 이익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이유는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득은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정되니까 남아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갑으로서는 물품 대금 등의 카드 이용 청구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18만 원을 반환해야 되고 S사로서는 갑에게 그만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큰 소득도 별로 없는 거야 이걸로 보면. 그렇죠? 어떻든 더 이상 이제 그 카드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죠. 이거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12월 25일 갑이 성년자가 된 상태야. 그렇죠? 성년자 여하를 떠나서 생활비
제하고 아직 채무가 있는데 100만 원을 갚은 거야. 그리고 나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건 뭐죠? 추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의사표시에 의해서 추인이거나 아니면 뒤에 계약을 취소를 주장한다면 100만 원을 갖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묵시에 의한 법률행위의 추인은 끄집어낼 수 없겠죠. 저 의사표시에서. 따라서 그러면 법정 추인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그 당사자,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 여하를 묻지 않고 앞에 있는 1번에서의 법률행위에 추인한다는 의사에 의한 추인은 당연히 추인의 의사가 있다는 게 전제고, 이것은 법정 추인은 그 의사 여하와 상관없이 사실만 있으면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추인이다고. 그 요건을 살펴보니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채무를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이라고 하던 채무가 되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거는 있다면 추인으로 보고, 다만 뭐가 있어서는 안 돼?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않은데, 이의 보류라는 것은 추인을 하면서 이것은 추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의 보류고, 그런데 이것을 추인할 수 있을 때 후에 원인이 종료된 때 해야 된다는데, 어떻든 여기서는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100만 원 지급은 갑이 행위 능력이 있게 된 뒤에 행해졌고,